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자체가 사실은 낚시질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난치는 병원들이 나한테 진정성 있는 케어를 해줄 것이냐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물음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입니다. 오늘은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병원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효과가 하나도 없는 시술을 비싼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 이 시술을 받아서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것까지 더 해야지 효과가 있어 라고 하면서 다른 시술을 권유하는 이런 경우.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제가 아는 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셔가지고 제가 직접 듣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듣다 보니까 제가 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구로 삼는 그런 병원들의 케이스를 제가 좀 모아봤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과를 가실 예정이시거나 피부과 시술을 고려 중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에 알려드린 내용 꼭 숙지하신 다음에 절대로 눈탱이 당한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병원들의 특징, 첫 번째, 바로 단점을 부각하는 경우인데요. 이 단점을 부각하는 경우 어떤 거냐면요, 자꾸 쓸데없이 다른 부분까지 막 강조해서 여기도 고쳐야 되고 저기도 고쳐야 되고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코를 교정하려고 갔는데 이 코에 대한 얘기 하고 나서 광대가 너무 부각돼 보여서 코가 낮아 보이니까 광대도 좀 없애야 되고, 팔자주름이 보이게 되면은 코가 좀 어떻게 보이니까 이 팔자주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팔자주름은 지금 안 고치면 막 큰일 나요 라고 막 이렇게 공포감, 단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묘한 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나 이거 되게 맞네 라면서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피부과에서 상담하는 기법 중에 수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가서 갑자기 받은 시술들은 내가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먼저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상담을 받고 시술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꾸 들었던 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좀 더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 그래도 괜찮다, 그럼 그때 가서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분명 병원에서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하시면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해서 깎아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꼭 필요한 시술을 현명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할인에, 순간의 꼬드김에 혹하지 마시고, 이 시술이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병원들의 특징, 두 번째, 바로 수면 마취를 권장하는 경우예요. 수면 마취는 꼭 필요한 시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통증이 너무 심한 시술들, 스킨 부스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리쥬란, 샤넬 이런 것들은 시술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는 받을 때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받으러 갈 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하기 싫어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시술들을 좀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수면 마취 이 방법인데, 굳이 수면 마취가 필요하지 않은데 저희는 이 시술 하실 때 수면 마취 그냥 해드릴게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울세라 같은 경우에 이 통증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굳이 수면이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울세라 너무 아프니까 수면하세요, 대신에 수면 비용은 저희가 안 받을게요 라고 하면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그래, 울세라 아프다는데 수면해주면 좋지 라고 하면서 수면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듣고서도 좀 어이가 없었는데, 수면을 하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울세라를 600샷을 해야 되는데 300샷만 하고 600샷 했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거 들어갈 거예요 해놓고서는 몇 가지를 빼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말도 안 되지만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면 마취가 물론 잘 쓰면 좋은 거지만 참을 수 있다면 굳이 수면을 하지 마시고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더 권장하고요. 수면을 먼저 권장하는 병원들은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환자를 호구로 보는 병원들의 특징, 세 번째, 바로 싸지만 싸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술가가 엄청 저렴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내가 실제로 받으려니까 비용이 2배, 3배 이렇게 되어 있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인모드를 시술하러 갔는데 인모드 15만 원이에요 해서 갔어요. 근데 인모드 15만 원은 턱 라인에 대한 거고요. 여러분 하시려면은 턱이랑 볼이랑 광대 세 부위로 되시기 때문에 45만 원입니다 하시는 경우가 있대요. 아니, 우리가 인모드를 하러 가면 보통 얼굴 전체로 한다고 생각을 하지 이 턱 라인만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이거 말고도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건 더 어이없거든요. 턱보톡스를 받으러 갔는데 턱보톡스가 10,000원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근데
고객님, 그거는 한쪽 턱 가격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턱 근육이 하나 있는 분이 있어요? 한쪽만 있는 분이 있어요? 양쪽 다 있잖아요. 이게 자체가 사실은 낚시질하는 거잖아요. 이 시술이라는 게 가격만이 중요한 요소는 아니잖아요. 사실 가격 이상의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된 약을 사용해야 되고 관리도 잘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시술하고 나서 어떤 부작용이 나거나 했을 때 가격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병원들이 나한테 진정성 있는 케어를 해줄 것이냐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사실은 좀 물음표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격으로 장난친 병원이 있다라고 하면 조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병원들의 특징 네 번째, 시술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시술 주기를 지키지 않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턱은 6개월, 이마나 미간 같은 이런 주름 보톡스는 3개월마다 해야 되는 이런 주기가 있는데, 이 6개월마다 한 번 해야 되는 턱 보톡스를 턱 근육이 되게 크니까 보톡스를 한 달 간격으로 3번이나 맞게 하는 거예요. 3번 놓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술 자체를 엄청 약하게 3번 나눠서 놓는 거거든요. 필요한 용량보다도 진짜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효과는 엄청 약한데 주사를 반복적으로 맞다 보니까 부작용의 확률은 되려 더 높이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환자의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 병원의 이익을 더 우선시한다는 거거든요. 이 시술 주기를 무시하고 자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필러 같은 경우에는 부자연스럽게 되고 혈관 사고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잦은 시술을 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약효가 없어진다든지, 색소 치료나 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너무 부담을 줘서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술을 할 때는 주기를 내가 다 알기는 힘들기 때문에 원래는 병원에서 의사나 상담실장이 내 주기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아요. 그걸 하라고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주고 상담을 받는 건데, 그 기능을 못하고 병원에 이익만 챙기는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톡스는 6개월, 리프팅 시술은 뭐 인모드는 6개월, 1년 뭐 이런 거를 다 기억을 해두셨다가 제대로 된 시술 주기보다도 이상하게 자주 맞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병원 나 호구 잡는 거구나, 가지 마세요. 내가 전문가가 돼서 똑바로 시술 올바른 주기대로 맞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를 호구로 생각하는 병원들의 특징 다섯 번째, 시술 원장, 상담 원장이 다른 경우인데요. 보통의 병원들은 대부분 이 상담해주는 선생님이랑 시술해주는 선생님이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피부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하는 사람과 상담해주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내가 기껏 상담하고 나의 고민 얘기하고 내가 이전에 이런 점이 좋았고 이전에 이런 시술을 받았을 때 안 좋았어요 라는 걸 다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해준 선생님은 어디 갔는지 없고 시술해줄 때는 다른 선생님이 와서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달이 잘 되면 괜찮은데, 문제는 아무래도 직접 들은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전달 과정에서 와전이 있을 수도 있고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시술의 만족도가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내지는 좀 부탁을 해서 이 원장님 해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니까 그렇게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이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일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환자를 호구로 보는 병원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특징들 사실은 다 있는 얘기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호구당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토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를 호구로 보는? 호구로 삼는? 호구로 생각하는. 통증이 민감하신 분들은 좋은 거 알아도 너무 아프거든요. 이건 먼저 권장하는 병은 조금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턱이 한쪽만 있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생각해도 진짜 어이없네요. 저는 한쪽만 맞고 가겠습니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니까요.